내일이 토요일이에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저는 친구들과 같이 북한산에 가서 등산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아시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요? 내일도 안 좋을까요? 인터넷으로 날씨를 찾아봐요. 내일 날씨가 어때요? 내일은 오전에는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오후에는 비가 올 거예요. 내일 등산할 거예요. 글쎄요. 일요일은 어때요? 일요일 오전에는 흐리지만 오후부터는 맑을 거예요. 일요일에 등산하세요. 일요일에는 친구가 약속이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는 등산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주말에 뭐 해요? 글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운동을 하고 싶지만 아,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세요. 일요일에는 날씨가 좋을 거예요. 자전거? 좋아요. 최 대리님, 일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자전거 타요. 미안해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조금 무서워서. 정말이에요? 호황 주임님이 가르쳐 주세요. 막상아씨는 자전거를 잘 타요? 그럼요. 저는 아주 잘 타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가 없어요. 저도 자전거가 없지만 괜찮아요. 한강에서 밀릴 거예요. 우리 일요일에 같이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요. 좋아요. 일요일에 한강에 가요. 호황 주임님, 최대리님. 아, 막상아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네, 바람도 시원하고. 베트남은 지금 날씨가 어떨까요? 글쎄요, 아마 좋을 거예요. 우리 저기에 가서 자전거를 빌려요. 날씨가 안 좋아서 박상아 씨가 친구들과 등산 가는 것을 취소한 덕분에 세 사람이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오늘은 날씨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오늘은 계절,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과 요일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고 어떤 것을 추측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못타는 최영희 씨처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말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휘 공부부터 같이 할게요. 그림을 보면서 잘 들으세요. 맑다, 흐리다, 비가 오다, 눈이 오다, 바람이 불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춥다, 덥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직, 아마, 잘, 계획, 좋다, 나쁘다, 가깝다, 멀다, 빌리다, 무섭다. 이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잘 듣고 따라하세요. 맑다, 흐리다, 비가 오다, 눈이 오다, 바람이 불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춥다, 덥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직, 아마, 잘, 계획, 좋다, 나쁘다, 가깝다, 멀다, 빌리다, 무섭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을 거예요입니다. 을 거예요는 어떤 일을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을 거예요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죠?
네, 미래를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공부한 적이 있었죠? 미래를 표현할 때는 동사와 함께 사용하지만 추측을 이야기할 때는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추측 표현인 을 거예요를 사용할 때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받침이 있을 때는 뒤에 을 거예요. 받침이 없을 때는 뒤에 리을 거예요가 옵니다. 그러면 듣다, 걷다는 어떻게 할까요? 네, 디귿이 리을로 바뀌고 을 거예요가 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디귿 받침이 있는 모든 동사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리을 받침이 있는 동사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만들다는 리을이 탈락해서 만들 거예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가다, 갈 거예요. 하다, 할 거예요. 먹다, 먹을 거예요. 읽다, 읽을 거예요. 있다, 있을 거예요. 듣다, 들을 거예요. 만들다, 만들 거예요. 알다, 알 거예요. 크다, 클 거예요. 예쁘다, 예쁠 거예요. 많다, 많을 거예요. 작다, 작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을 거예요는 추측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as을 거예요, 얻을 거예요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에도 동사와 형용사 모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가다, 갔을 거예요. 하다, 했을 거예요. 먹다, 먹었을 거예요. 읽다, 읽었을 거예요. 있다, 있었을 거예요. 듣다, 들었을 거예요.
만들다, 만들었을 거예요. 알다, 알았을 거예요. 크다, 컸을 거예요. 예쁘다, 예뻤을 거예요. 많다, 많았을 거예요. 작다, 작았을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을 거예요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아마와 함께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황 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회사에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을 거예요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추측의 을 거예요는 질문 형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을까요? 로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할 때는 을 거예요 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면서 오늘 배운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호황 씨가 내일 회사에 올까요? 네, 내일 회사에 올 거예요. 누가 불고기를 만들까요? 아마 박상아 씨가 만들 거예요. 저 영화 재미있을까요?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어요. 내일도 비가 올까요? 아니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예요. 아까 일기예보를 봤어요. 언제 편지가 왔어요? 아마 어제 왔을 거예요. 박상아 씨가 밥을 먹었을까요? 네, 박상아 씨는 벌써 먹었을 거예요. 드라마가
재미있었어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재미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공부할 문법은 못입니다. 못은 동사와 함께 사용하는데요.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즉,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최영희 씨는 자전거를 타고 싶지만 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못 타요 라고 말을 했지요. 못은 능력의 부족이나 기회의 부족으로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동사하고만 사용해야 합니다. 못과 비슷한 표현으로 안이 있는데요. 못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안은 할 수는 있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그 차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가방이 예뻐요. 그렇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방을 못 사요. 돈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방이 안 예뻐요. 그래서 가방을 안 사요. 못은 동사와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못은 동사 앞에 사용하지만 명사 하다로 이루어진 동사, 예를 들어서 요리하다, 운동하다 등과 같은 동사와 사용할 때는 명사와 하다 사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리하다, 요리 못하다, 운동하다, 운동 못하다, 노래하다, 노래 못하다 와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같이 읽으면서 연습해 봅시다. 따라 하세요. 저는 김치를 못 먹어요. 다리가 아파서 산에 못 가요. 저는 운전 못 해요. 돈이 없어서 여행 못 해요.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오늘 공부할 마지막 문법은 비읍 불규칙입니다. 형용사 중에는 어간이 비읍 받침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춥다, 덥다, 가깝다, 무섭다 등이 있고 또 맵다, 싱겁다, 어렵다, 쉽다 등과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읍 받침이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일부는 모음과 만날 때 비읍이 우로 바뀌는데요. 이것을 비읍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춥다, 추워요. 덥다, 더워요. 가깝다, 가까워요. 맵다, 매울 거예요. 춥다, 추울 거예요. 덥다, 더울 거예요. 가깝다, 가까울 거예요. 맵다, 매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요일과 계절, 그리고 날씨에 관한 표현을 공부했는데요. 재미있었어요? 오늘 공부한 표현을 사용해서 내일 날씨는 어떨지에 대해 친구들과 한국말로 이야기해 보세요.